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1월 26일이고요. 촬영 시간은 2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카카오라는 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035720입니다. 자, 카카오가 지금 이때쯤에 아마 댓글 주셨을 거예요. 매수를 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이때쯤인가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전 영상, 자, 이 부분. 자, 여기에서 11월 25일 카카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이 회사의 성장성, 바라보는 방향성,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영상 11월 25일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게 많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들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전부터 카카오의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채권이라든가 채권이 47만원, 45만원대 이렇게 좀 형성을 하면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카카오 이 회사에서의 자신감,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다. 그리고 이제 성장성 이제 금융 쪽으로 좀 진출을 하면서 이제 광고, 플랫폼, 자, 플랫폼 이런 부분들의 투자 끝내고 이제 영업이익률을 좀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자,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 금융, 마이데이터. 자,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설명을 좀 드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앞으로 주가가 좀 이 부분에서는 좀 방향성을 좀 하락이냐 상승이냐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소식이 좀 들어지는데 하나손해보험을 카카오가 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주더라고요. 자, 하나손해보험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뭔가는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거래량이 좀 들어와주면서 뭔가 좀 하락하지 않고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하나손해보험을 카카오가 인수를 한다, 그런 소식이 좀 들려졌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은 하나손보 카카오의 매각 소문 사실무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회사에서 회사 측에서 사실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 이 기사들 밑에 보면은 카카오에게 매각될 수 있다는 풍문이 돌자 두 회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25일 투자 수요를 가라앉히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상승했다 조정했다는 그 요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매각 소문은 관련 업계에서 하나손보를 인수한다는 몇몇 후보자들이 거론이 된 것이 주가 상승에 도화선이 됐다. 특히 보험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페이가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문도 시장에 흘러나왔다. 자, 이런 기사들을 보면, 이 내용을 보면은 카카오페이가 보험회사를 설립을 한다, 이런 얘기들은 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9월에 하나손보가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 손해보험의 지분을 전략그룹 계열사인 하나자산운용에 처분을 했는데,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하나손보를 매각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자, 하지만 하나손명은 하나손보의 매각을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하나손보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캐롯 손해보험의 지분을 전량 자산운용에 처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손보를 매각을 하려고 지금 가지고 있던 이 캐롯 손해보험을 자산운용에 전부 다 이제 지분을 떠넘긴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매각을 이제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손보의 매각을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손보, 카카오 두 회사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이상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기에는 가능성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맞습니다. M&A의 기본적인 부분들, 장기적으로 급등을 하는지 그런 이슈들은 알 수는 없는 부분들이죠. 찌라시인 부분들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 M&A의 경우에 우리 특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M&A. 오늘 말씀드릴 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M&A 같은 경우에는 자, 인수, 매각하는 회사, 자, 이렇게 있잖아요. 자, 만약에 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페이가 손해보험을 인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페이가 인수비를 손해보험에 줘야 돼요. 그리고 손해보험은 이거 자기들을 매각을 해가지고 페이한테 주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페이 밑으로 손해보험을 자회사로 깔리게 되겠죠. 자, 우리 카카오 입장에서 봤을 때, 카카오 입장에서 뱅크, 페이, 증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증권이랑 페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증권 페이가 또 이제 뱅크 이런 부분들을 상장을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뱅크가 상장을 진행을 먼저 하려고 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카카오페이가 손해보험사, 자, 보험사랑 뭐 운용, 이 자산 증권사에서 운용을 좀 담당하긴 하겠지만 이것도 위탁을 주겠죠. 뭐 페이가 뭐 운용을 맡든가. 자, 이런 식으로 증권은 중개를 해줄 거고,
중개를 해줄 거고, 자, 이것들을 플랫폼이 자체 플랫폼을 쓰냐, 아마 뱅크 플랫폼으로 쓸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뱅크, 여기서 뱅크, 뱅크 모바일, 마이데이터, 내 금융 자산 관리,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페이랑 증권이 이 플랫폼 안에 컨텐츠로서, 상품으로서 이렇게 계속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는 보험사가 있으면은 페이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죠. 자, 페이가 만약에 상장을 해 있다,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자산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이, 현금이 빠져나가는데, 이것도 이제 CB냐 아니면 유상증자냐, 주식으로 어떻게 상환을 해주는 거냐, 그런 거로 하면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빠져나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상장을 안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CB를 발행하든 유상증자를 하든 투자를 받게 되면은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고, 유통 주식수가 늘어난다. 상장을 하게 되면은 자산이 이탈되는 거, 여기서 염두를 대고 페이가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 자산이 늘어나고 현금이 좀 이탈하는 거에 빠질 수가 있는데, 자산은 늘어나고, 부채,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부채가 늘어나고, 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페이가 아직 상장을 안 했어요. 상장을 안 했으니까 상장을 하기 전에 이렇게 투자를 받는다, 주식수가 늘어난다, 유통주식이 늘어난다, 상장을 하기 전에는 좋죠. 유통 주식수 자체가 늘어날 수가 있고, 주식수를 늘어난다. 주식수. 이 주식 카카오페이의 지분을 100% 카카오가 가지고 있으면은 상장이 좀 힘듭니다. 카카오. 그럼 이제 공모를 또 진행을 하는 거에서, 카카오의 지분 100%라는 게 100%가 아니고 공모를 받으면 카카오 지분이 낮아지죠. 공모가 70% 이렇게 되고, 카카오가 이 100%가 나중에는 30%가 되겠죠. 근데 이제 페이가 그 주식수를 좀 늘리면서 유상증자를 하고,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상장하기 전에는 주식수를 늘리려고. 그런 입장에서는 손해보험을 인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사실이 아니라 그러는데, M&A의 특성상 M&A 매각 완료까지 가는 그 절차가 여기서 일단은 검토, 상의를 먼저 하고, 서면으로 인수할 의향이 있어? 이렇게 일단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하고, 인수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 검토해보고, 상의를 또 해보고, 협상을 하죠. 협상을 하고, 입찰을 받습니다. 입찰을 받고 또 협상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한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면은 여기서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이런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는데, 이런 소식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접촉을 한 게 아닌가. 우리 카카오페이가 상장하기 전에, 얘네도 나쁘진 않거든요. 사실 보험사를 인수를 새로 차리는 것보다요, 보험사를 하나를 인수를 하는 게 오히려 상장도 안 한 상태에서 속이 편하죠. 효율성이 있죠. 접촉을 하는 그런 단계다. 그리고 이제 검토를 하고 상의를 하고 협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쯤에서 이 단계에서 여기 지금 사실이 아니다, 아직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관련이 접촉이 되고 구두로 그냥 CEO끼리 만났는지 아니면 관계자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냥 얘기를 한번 상의를 해본 것 뿐인지, 그런 것 뿐이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없잖아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그냥 접촉만 했다, 그냥 물밑으로 접촉했다, 그 정도까지입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확실하게 시장에 알려줄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검토가 됐다, 상의를 하고 있다, 검토, 그리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이때부터 인수를 할 수도 있다, 검토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도 얘기가 다 돼야 검토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업계의 규정이 좀 그렇습니다. 자, 입찰하고 협상하고, 이 진행 전까지는 서로가 이제 협상을 하는데, 다른 기업들이 안 끼어들게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좀 극비적인 비밀을 좀 유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하나손해보험 입장에서도 지금 상장이 된 상장사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인수를 한다 그러면은, 투자를 또 따로 회사를 키워가지고, 보험회사를 키워가지고 투자를 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좀 찬성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저는 환영할 것 같아요. 언제? 상장하기 전까지. 페이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이런 이 계약이 좀 진행이 돼가지고 매각이 좀 완료받고, 그리고 이제 상장을 했다 그러면은 주식수가 좀 늘어나고, 이 투자, 보험사, 이 페이의 자회사인 보험사를 또 상장을 시켜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손해보험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페이가
손해보험이 페이 밑으로 이제 카카오의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손해보험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고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은 뭐 이런 시너지들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상장을 한 이후에 손해보험을 인수를 한다. 페이가 상장을 완료되고 이제 거래가 되는데 페이 손해보험 인수를 한다. 그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이런 부분들 지금 소문이 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손해보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차트상의 움직임, 자 하나 손해보험이 뭐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 보니까 뭔가가 좀 진행은 되는 것 같다. 그런 의심이 좀 들긴 해요. 야금야금. 자 그렇게 되면은 페이에 대한 지분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우리 IPO 자회사의 IPO 기대감. 그 금융사업에서도 우리 그 금융사업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카카오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죠. 그런 부분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플랫폼 컨텐츠들이 상품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 카카오가 자금을 출혈을 하면서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인 상장이 안 된 페이가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카카오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그런 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하면서 아직까지 결론이 된 게 없어요. 된 게 없고 사실상 길면은 짧으면 1년 이 추진하는 게 길면은 한 6년 8년 뭐 10년까지도 극단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뭐 5년 3년 통상적으로 1년에서 3년 정도는 추진 기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페이가 상장을 좀 늦출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만약에 추진이 되면은 상장을 좀 늦출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뱅크 그리고 뭐 증권이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나이스지만 자 그리고 그 다음이 페이 이 중에 또 이제 페이지 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로 하시면서 이전 영상에서 그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자세하게 풀어드렸습니다. 풀어드린 부분들 좀 확인을 하시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카카오의 기업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AP투자연구소라고 이렇게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여기 깜빡깜빡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시판이 보이시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매일매일 저희가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는데 여기 게시판 11월 20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저희가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려놓고 그리고 9시가 딱 되면은 종목 추천 드립니다. 9시 센트럴 인사이트 현재가 11,9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2,250원 손절가 11,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1분에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그리고 현재가 36,600원 매수가 알려드리고 1차 목표가를 37,700원 손절가 35,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 올릭스 현재가 75,000원 기준 매수 자 1차 목표가 77,200원 손절가 72,000원으로 단기 종목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드리고 차트상 이렇게 좀 어떻게 올라갔는지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서 수익 구간 이렇게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한국 테크놀로지도 바로 수익 바로 올라갔네요. 그리고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랑 손절가랑 이렇게 또 알려드리고 몇 종목이 지금 현재 들고 있는지 댓글로 이렇게 상세하게 다 안내를 드리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올리수다,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 개념가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추가 매수하거나 많은 돈을 따라하지 마시고 조금씩 꾸준하게 이렇게 무료로 종목을 받으셔가지고 조금씩 수익을 내내신 것도 괜찮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니까 여기 이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수익률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고 오늘 추천드린 종목이 뭐 수익 청산한 이후에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꽤 실력이 있으시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단기적으로 좀 빨리 움직이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좀 종목을 결과를 좀 내고 싶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